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책을 읽는 목요일입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 변함없이 심리학에 관련된 책인데요. 제목은 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요 라는 책입니다. 부쩍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이 심리학 책을 함께 읽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코칭 챕터 1 심리학 코칭 연애 부분입니다. 연애는 참 쉽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짝을 찾으니까요. 요즘은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던 연애가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던 연인들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고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그 입으로 서로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연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에게 조언을 할 때는 그렇게도 뻔히 보이던 연애 문제가 막상 내 앞에 닥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묻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선배에게 묻자니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망설여지나요? 그렇다면 심리학에게 코칭을 요청해보세요. 행복한 연애를 위한 안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트 코치가 필요한가요? 매력의 요인. 2005년 윌 스미스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미스터 히치를 보셨나요? 부제는 당신을 위한 데이트 코치였죠. 영화의 주인공 히치는 미국 뉴욕에서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데이트 코치입니다. 그는 짝사랑하고 있는 여성과 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줍니다. 히치에 의해 짝사랑으로 잠 못 이루거나 연애로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이 구제됩니다. 어느 날 알버트라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알버트는 몽당 연필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연애 경험마저 전무하죠. 그가 데이트하고 싶어 하는 상대는 바로 자신의 회사 재정을 관리해주는 유명 상속녀 알레그라입니다. 알버트는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고요. 둘은 누가 보아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연애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히치의 코칭으로 알버트는 알레그라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란 자연스러워야 하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진심 없이 그저 상대방을 유혹하려면 요량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상대에 대한 진심이 있어도 그 진심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히치가 말합니다.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상대가 누구든 여자를 사로잡을 기회는 충분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만 안다면. 이 말은 단지 영화 속 대사가 아닙니다. 매력에 대한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끌릴까요? 우리는 누구와 사랑에 빠질까요? 어떻게 연애가 시작될까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매력의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의 첫 번째 요인은 근접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명적인 사랑을 꿈꿉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나 영화에서처럼 유명인과 사랑에 빠지기를 꿈꿉니다. 물론 이런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까운 동네 사람이나 학교 선후배 혹은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까요? 당연한 소리지만 가까이 있어야 만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임을 봐야 뽕을 따지 라는 말처럼요.
실제로 어느 연구에 따르면 같은 건물에 살더라도 같은 출입구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친밀도가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친밀도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자주 만나야 말이라도 걸어볼 수 있고 책을 떨어뜨리면 주워줄 수라도 있겠죠. 마주칠 수도 없는데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접성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자주 볼수록 호감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광고에서 적용되는 단술 노출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서로 조건이 잘 맞는 두 사람이 소개팅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을 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었을지라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소개팅을 하면 최소한 3번은 만나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3번을 만난다고 해서 꼭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번 보고서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 아름다움입니다. 근접성이 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주변에 아무하고나 사랑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에게 끌립니다. 강력한 매력의 요인이죠. 성형외과가 성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신체적 매력의 중요성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강한 경향이 있으나 요즘은 여성들도 매력적인 남성을 선호합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들을 꽃미남이라며 좋아하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가 꼭 이목구비가 또렷하거나 몸매가 끝내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차림이나 깔끔함을 포함한 외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저는요, 외모는 안 봐요. 성격이 중요하죠. 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꽃미남 같은 얼굴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일 뿐입니다. 생긴 것은 둘째치고 머리도 부스스하고 어깨에 비듬이 내려앉아 있으며 패션도 엉망인데다가 슬리퍼를 끌고 다는 남자에게 관심을 갖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외모에 끌리는 걸까요? 아름다운 것이 좋다 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를 하거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라는 속담만 보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외양을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를 후광효과로 설명합니다. 어떤 한 가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특성도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삭발을 하면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받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이 삭발을 하면 학교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오해받죠. 마찬가지로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다면 왠지 성격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타고난 외모는 그저 그렇더라도 옷이라는 날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몸매도 형편없으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사랑에 빠질 수 없을까요? 천만다행히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의 3번째 요인은 유사성 덕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예쁘고 잘생긴 한두 사람에게 목을 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눈에 안경 혹은 집신도 짝이 있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닮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닮은 사람끼리 부부나 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성은 외모뿐 아니라 가치관이나 지역, 인종과 피부색, 기호와 취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사성이 많을수록 이혼 확률이 낮아집니다. 결국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사랑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사성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경험상 자신과 비슷한 사람보다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이를 상보성이라고 합니다. 유사성과 상보성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심리학자들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서는 유사성이, 사소하다고 여기는 부분에서는 상보성이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요한 가치인 집안, 배경이나 학벌, 종교에서는 유사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취미나 기호에서는 상보성이 작용합니다. 상대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서는 서로의 차이가 대비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영화나 소설 속의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에 더 아름답고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내용을 바꿔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읽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오늘은 입추입니다. 날씨가 곧 서늘해질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분 좋은 날들이 가득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행복하세요.